네, 여러분 책 277쪽에 있는 근무 성적 평정입니다. 근무 성적 평정은 상당히 중요하죠. 인사행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7급, 9급, 5급으로 공직에 들어갔을 때 공무원이 되자마자 그다음부터 관심 가지는 건 이 근무 성적 평정이에요.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죠? 예, 시험이죠. 예, 임용 시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9급으로 들어갔을 때 8급이 되기 위해서, 또 8급이 돼서 7급이 되기 위해서, 7급으로 들어갔을 때 6급이 되기 위해서, 5급이 되기 위해서 계속 이 4급, 3급 올라가는 이 모든 과정들은 다 근무 성적 평정에 의한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무 성적 평정은 어떤 시스템에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뭐 임용 시험에 합격해야 되니까 공부를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합격한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아마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자, 이 근무 성적 평정, 뭐 여기에 핵심, 이 의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거는 직무 수행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거죠. 그래서 보상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조직의 효과성도 증진해야 되고, 개인에게는 동기 유발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 성적 평정이 간단치가 않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래서 논의의 쟁점은 누가 평가하는 것이냐,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언제 평가하고 무엇을 평정하느냐. 둘째, 이 평가의 오류를 줄이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어떤 거 있느냐, 이런 것들이 논의된다는 겁니다. 자, 근무 성적 평정의 목적. 방금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조직의 입장에서는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일을 잘하기 위한 통제의 수단이 되죠. 이게 초기에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한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를 통해서 공무원의 능력 발전도 하고 동기 유발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 결국 성과 관리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렇겠죠. 이 친구를 좀 더 일 잘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성과를 높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조직 차원에서는 첫 번째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 시험에서 근무 성적 평정은 시험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함으로 시험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의 상하 간의 의견 교환이, 왜 내 평가를 내 상관이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기도 하다.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조직 구성원들의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결국 개인의 동기를 유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근무 성적 평정은 우리나라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이제 이게 가장 큰 지금 가지를 트는 겁니다. 첫째, 고위공무원단과 4급 이상 공무원, 결국은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 계약 등 평가라는 이름이 있고,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 성적 평가라는 게 있다. 이 두 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 두 개를 차별적으로 비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5급 이하는 근무 성적 평가. 어쨌든 여러분들은 5급, 7급, 9급으로 처음에 공직에 들어가게 되면 근무 성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성과 계약 등 평가를 봅시다. 우리 성과 계약 등 평가는 앞에서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고위공무원단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죠? 고위공무원단 제도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시기, 대상 및 시기, 고위공무원단과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연초에 어떤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12월 30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평가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그 다음 평가, 확인자 평가 결과인데, 이게 이 얘기들은 이거를
잘 안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7급이라고 합시다. 7급인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과에 소속된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 과에 또 다른 7급이 있을 거예요. 나랑 비슷한. 내가 7급 A, 7급 B, 한 명이 더 있다 그러면 7급 C가 있죠. 이렇게 우리 과에 3명이 있고 또 6급도 있고 8급도 있고 9급도 있다. 우리 과에. 그러면 물론 여기에 5급도 있고 5급도 있고 우리 과에 4급이 과장이에요. 중앙부처를 봅시다. 지방은 여기 5급이 과장이지만 과장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우리 과 전체에 다니기 때문에 이 과장님이 평가자예요. 중앙부처 얘기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 위에 우리 여기 고공단 국장이 있다고 합시다. 2급이에요. 이 사람이 뭐죠? 확인자예요. 이 내가 이 나에 대한 7급 A가 나잖아요. 나에 대한 평가를 과장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국장이 확인을 하는 절차를 겪는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는다. 그래서 즉 상급자를 평가자, 그 위의 자를 확인자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봅시다. 성과 계획 평가에서 평가자는 평가 대상자의 상급,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을 지정하는 자.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을 지정하는 거죠. 이런 고위공무원단을 예를 들면 조금 다르죠. 지금 우리는 일반직 봤는데 고위공무원단은 어떻게 될까요? 고위공무원단을 보면 국장위에 실장이 평가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차관이 뭐죠? 차관이 확인자가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평가의 공개도 중요합니다. 그냥 봅시다.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럼 원칙적으로 뭐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 평가 결과는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소속 장관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가 또한 공무원은 그 평가 결과 이의가 있을 때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등급 및 평가 결과. 평가 등급도 어느 정도 나눠준다 그랬죠. 3개 이상의 이 평가 등급의 수를 3개 이상으로 해야 된다. 통상적으로 S, A, B, C 이렇게 4개로 통상적으로 많이 나눕니다. S가 최고 좋죠. 근데 고위공무원단 등은 5개 등급을 해야 돼요. D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최상위 등급은 20% 이하의 비율로 하위 등급 아까 봤습니다. 우리 고위공무원단 할 때 10% 이상의 비율로 하위 2개의 등급은 10% 이상의 비율로 분파되겠다. 그래서 소속 장관은 이런 것들을 이 결과를 평가 대상 공무원의 승진, 교육, 훈련, 보직 관리, 성과급 지급까지 등에 활용하게 된다. 그리고 아까 배웠던 고위공무원단은 적격 심사에도 활용한다. 뭐 쭉 읽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 근무 성적 평가입니다. 자, 근무 성적 평가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죠. 이건 연 2회 실시돼요. 6월 말과 7월 말 기준으로. 그래서 통상 6월 말까지 하니까 7월쯤에 평가를 하게 되죠. 7월 말경에 평가를 하는데 야, 치열합니다. 그때 되면 승진을 해야 되니까. 평가 기준은 근무 실적과 근무 수행 능력, 그리고 필요시 근무 수행 태도, 그 다음에 부서 평가 결과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상당히 이 부분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A과란 말이에요. 우리 과에 총 직원이 10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무 성적 평정이라 하면 이 10명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하냐는 문제인데 이 우리 과의 평가 결과를 나의 성적이 반영한다.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게. 예컨대 전화 친절도 같은 경우는 개인적 전화 친절도를 조사할 수 없어요. 우리 과 전체가 전화 친절이 얼마만큼 하냐는 건데 그 점수를 반영하면 좀 힘들다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문제, 단결력엔 또 관계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부서 단위 평가 결과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알아주시고. 평가 결과 확인자 공개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차상급자 똑같고 공개하여야 된다. 다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이의제기할 수 있고 똑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아까 4급 이상이 하는 성과 계약들 평가가 좀 다른 게 하나가 여기 있는 게 성과 근무 성적 평가 위원회란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직에 들어가면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 과에 이렇게 과장님이 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현장에 가면 어떻게 될까? 이게 진짜 우리 과장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3명을 어떻게 이제 일단 평가해놔요. 그냥 뒤에 보면 내가 작성해요. 자기서술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서술식이에요. 내가 쭉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거기 점수를 매겨서 올라가요. 과장님은 그냥 우리 3명을 같이 이렇게 대우해서 놔두는데 이제 어디로 가느냐? 사실은 여러분 책에는 없지만 책에는 이런 식으로 서술이 안 되는데 과장님도 과내 순번을 정하긴 정하죠. 과내 순번을 정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에 가면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과에서 A과, 사람이 이런 과학과, 나학과, 다학과, 과가 3개 있다면 여기에 각각의 7급이 3명, 7급이 3명, 7급이 3명이면 이 9명이 순서를 쭉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등부터 9등까지. 그죠? 이게 근무성적평가위원회예요. 이게 여기는 근무성적평가예요.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상대 평가예요.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어휴,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 상대 평가의 순위를 정하는데 순위가 밀려버리면 승진 못해요. 이때 평가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는데 이게 근무성적 평가위원회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등급인 결과 3개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A, S, A, B, C 뭐 이렇게 정도 하죠. 최상위 등급은 20%,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10%의 비율로 하지 이런 보직 관리에 사용한다. 근데 우리나라의 근무 성적의 방법은 어떤 거냐? 일단 근무 성적의 방법을 한번 봅시다. 도표식 방법. 일단 도표를 정하는 거예요. 도표식 방법 볼까요? 여러분 책 289쪽에 뒤에 넘기면 이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나라에 좀 축소해서 갖고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 여기 이게 어디 있냐면은 근무성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제4호 서식을 약간 변형해서 갖고 왔어요.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서 좀 줄여서 갖고 왔는데 이게 도표식이에요. 자, 내가 지금 과장이란 말이에요. 과장으로 지금 뭐 7급 하면 평가한다면 기획력? 이 친구 기획력? 좋아. 이게 점수가 좋은 게 높은 거예요. 뭐예요 이거? 등급이 배점이 9점이니까 이게 뭐 평가 등급이 좋은 게 나쁜 건 이게 없네요. 이게 점수 9점. 9점이 만점이니까 뭐 8점 이렇게 주면 되나? 이쪽이 좋다. 이 등급이 어디가 우수하다 이게 표시가 없네. 어디가 우수한지 좋은지 6점, 5점 이렇게 체크한 요게 체크리스트입니다. 요게 체크리스트, 요게 도표식이에요. 도표식. 이렇게 도표식. 이렇게 하는 게 도표식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직무수행 능력 평가에 우리나라에 도표식도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책 다음에 보면 282조의 강제 배분식. 그 강제 배분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국장님이 할 때 S, A, B, C 숫자를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그죠? 아까 몇 퍼센트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강제 배분식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평정식. 자기평정식은 이게 자기가 합니다. 근무실적 평가를 이거 자기가 적어요. 성과 단위 목표 비중이 얼마고 자기 주요 실적이 뭔지 자기가 적어. 이건 누가 적어주지 않습니다. 이거 잘 적어야 돼요. 나 정말 이렇게 많이 했다가 잘 적어야 돼요. 담당 업무도 사실 자기가 적어요. 이것도 다 자기가 적어요. 예.
그다음에 이 평가 의견 이거 부분만 이제 평정자들이 적는 거예요. 평가자, 확인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는 우리 과장, 여기는 우리 국장이 적겠죠. 예, 이렇게 근무 성적 평정성 형성된다. 그래서 자기 기술도 있다 여기에. 예, 알아두시고 다시 책으로 돌아가 봅시다.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도표식. 예, 이렇게 이런 게 연쇄 효과가 일어나기 쉽겠죠.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근무 성적 평정도 도표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강제 배분식. 아까 뒤에 나오는 그런 오류가 잘 나타날 수 있겠죠. 강제 배분식. 오류를 막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오류를 막기 위해서, 이런 집중화 관대화를 오류를 막기 위해서 강제로 몇 %씩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서 각 평정 그룹 내에서 등급을 정하는 거죠. 아까 봤던 3개 이상으로 하고 최상위 등급 20%, 최하위 등급 1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평정법, 자기가 기술하도록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담음평가. 담음평가는 뭔지 알죠? 내가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가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한다면 각자가 또 학생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보기에 누구 안 좋아 이렇게 평가하면 그걸 내 성적에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담임평가입니다. 이 360도 평가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담임평가를 하게 되면 좀 뭐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공만 꿈꾸고 다른 친구들을 별로 아니 다른 동료들을 별로 안 좋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뭐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담임평가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기관장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죠. 자, 조금 전에 아까 봤던 뭐였어요? 이 근무 성적 평가는 뭐야 그랬어요. 내가 앞부분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그랬죠. 근데 다면 평가는 뭐래? 다면 평가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다르다. 예. 그래서 다면 평가 결과는 역량 평가라든지 교육 훈련 이런 곳에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이 다면 평가의 장단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꼭 그냥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끔씩 아주 쉬운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근무 성적 평가의 오류입니다. 자, 오류 이거는 아주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상식입니다, 거의. 상동적 오류, 이게 유형화 오류라 그러기도 해요. 유형 오류. 이거는 뭐냐면 평정 요소와 관계없이 성별, 출신, 지역 학교 등 평정자가 갖고 있는 편견에 이 편견 중에 각 평정자가 속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편견이에요. 대한 편견 적어냈어요. 평정자가 갖고 있는 성별, 출신 학교, 지역 사회 등에 대한 평정자의 편견은 그가 속한 사회 집단에 대한 편견이다. 유형화 오류라고 하기도 합니다. 상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를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걔는 동일한 사회 집단이니까 좀 좋게 보고 내가 어느 지역 내가 충청북도 사람인데 충청북도 지역을 좀 더 잘 보는 거 이런 잘 봐준 거 이런 게 상동적 오류 오차입니다. 유사차고 평정자와 성향이 유사한 거. 이 위에 건 사회 집단이었어요. 사회 집단. 사회적 집단이에요. 사회적 집단이나 출신 성별. 요거는 성향이 유사한 거예요. 이게 유사차고. 그 다음에 대비차고는 직전 피평정자와 비교하는 거예요. 이 대비차고도 사실 많이 발생해요. 해보면 많은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평정을 하는데 우리과의 7급들 또 평정하는데 그 이전에 거의 말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DDORAI 이거 우리말 읽어보세요. DDORAI 이런 직원이 있어요. 이런 직원이 예를 들어서 7급이었는데 방금 이 사람을 평정하고 A라는 사람을 평정한다. 그러면 비교가 되면서 야, 이 사람을 낮게 주고 이 사람을 엄청 높게 주는 거죠. 이게 대비차고예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 사람을 직전에 비평정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다. 예, 지웁시다. 그 다음에 집중화의 오류. 평정자가 모든 평정자들에게 대부분 이게 핵심은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거 쭉
그다음에 관대화의 경우는 모두 우수한 쪽으로 주고 엄격하의 경우는 평정 결과 부정적인 방향으로 주는 거. 연쇄의 효과는 한평정 이건 이 핵심이 뭐냐면 연쇄는 한평정 요소예요. 평정 요소에 대한 판단이 연쇄적으로 다른 요소의 평정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기는 뭐였어요? 아까 대비차는 직접 평정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연쇄는 평정 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이거는 알아주세요. 헤일로 이펙트다. 연쇄적으로 한다. 규칙적 오류.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받는 거예요. 언제나 좋은 점수. 이거 누가?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를 받는 규칙적 오류. 총체적 오류. 평정자의 평정 기준이 일정치 않아 관대하고 엄격한 경강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최악이죠. 예, 관대하고 엄격하고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적 오류. 시간적 오류는 실제로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우리가 여러분들 같은 7급으로 들어가면 6월에 받고 12월에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6월의 평가를 주로 통상 6월까지 하니까 7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5월에서 6월 사이에 막 과장님 모시고 또 국장님 모시고 행사를 막 만들어요. 그래서 막 지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7월 평가할 때, 이 사람 열심히 일했어요. 이때 여기가 놀았는데. 이게 시간적 오류예요. 전체 기간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기보다는 초기의 업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 첫머리 효과와 최근의 실적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보는. 그러니까 초기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1, 2월이 열심히 한 이걸 기억한다든지 또는 지금 열심히 한 기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류다. 겁니다. 자, 근무 성적 평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